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락잔금 대출과 관련된 심사와 자필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락잔금 대출을 심사할 때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독 입찰의 경우 응찰 예정가의 차고, 소유자와의 밀접한 관계 등에 의해 정상적인 낙찰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상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법사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집합 건물인 경우는 중개업소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소 최초 법사가에 대한 확신이 어려운 경우는 감정원에 탁상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하는 임야 등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원에 탁상감정을 하거나 일부 비용을 지불하는 약식감정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NPL 채권에 대해 보수적으로 심사할 경우입니다. NPL 물건은 기본적인 태생이 원금 손실이 우려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정적인 물건이므로 담보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심사가 중요한데요. 특히 실제 양도할 때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대출금을 산정하여야지 응찰자가 응찰한 금액을 근거로 대출금을 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받는 금액은 채권 최고액이므로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높으며 응찰한 금액 역시 상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한도로 응찰하기 때문에 항상 응찰자는 높게 응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항고에 대해 판단할 경우인데요. 항고는 항고권자가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나 채무자는 두 가지 이유로 항고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사 비용을 받기 위함이며 나머지 하나는 좀 더 거주할 목적입니다. 항고는 2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재항고를 하면 또다시 2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할 때에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항고보증금을 납부하는 소유자나 채무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은 항고기간 내에 자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받은 대출건에 대해 그달에 집행할 매출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자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법원에 항고가 접수될 확률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는 항고 가능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월 대출 집행 예정건에 산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것은 항고 기간이 종료된 후 자필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 강제 경매이냐 임의 경매이냐에 따라 경락잔금의 취급 가능성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임의 경매는 실체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만 강제 경매는 실체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체상 하자란 채무의 부존재, 전액 변제 등으로 경매가 진행될 원인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의 경매는 대금 완납 전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전액 변제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 등본으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는 무효가 되어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강제 경매는 소유권 자체가 무효인 아주 희박한 경우 외에는 실체상 하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의 실무자 입장에서 강제 경매 사건과 임의 경매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를 실무에 적용하면 강제 경매 사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낙찰받으면 사실상 내 소유라고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자필을 받으면 곧 경락잔금 대출이 취급된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 경매 사건은 매수인이나 금융기관이나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얼마든지 전액 변제 등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무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물건은 무효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도 인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을 모르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인 바 매수인이 무상 임차각서 등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배당받으러 법원에 갔을 때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이혼한 배우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판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임을 감안한다면 보수적인 심사는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단독 입찰의 경우 응찰 예정가의 차고, 소유자와의 밀접한 관계 등에 의해 정상적인 낙찰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NPL 물건은 기본적인 태생이 원금 손실이 우려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정적인 물건이므로 담보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